네, 작가님, 다음 질문 또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손해를 많이 보는 이유를 저희는 단타를 좀 이야기해요.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개인의 자유지만 일반적으로 초보 투자자들이 단타를 많이 쳐서 돈을 벌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타의 위험성, 종목 선정이 또 그만큼 중요하겠죠. 단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뭐 쉬운 얘기로 가위바위보를 10번 해서 10번 다 이길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요. 단타 해가지고 10번 해서 10번 다 이길 수 있느냐. 결국 단타를 할 경우에는 손절매선을 지키면서 하는 건데 뭐 5번 이기고 5번 지면 똔똔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머리만 아프고 시간만 들이고. 그럴 바에는 저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실적 개선이 되는 기업의 2, 3년 후에 실적을 보고 실적 트렌드가 이렇게 한 2, 3년 정도 실적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그러면 최대 뭐 한 6, 7년간 실적이 꾸준하게 느는 기업들이죠. 그런 기업들이 과연 있겠느냐?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앞서서 언급했듯이 에코프로비엠을 예로 한번 또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어찌됐든 시장에 지금 뜨거운 관심이니까요. 맞습니다. 야, 2000 매출액만 한번 볼게요. 단기순이익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2019년 매출액이 6,100억대였어요. 2020년은 8,500억대, 2021년은 1조 4천억대, 2022년은 5조 3천억대, 올해는 8조 9천억대, 2024년에는 11조 원대, 그리고 2025년에는 16조 원대라는 거죠. 그러면 2019년에 6천억대에서 2025년에 16조 원대까지 이렇게 매년 꾸준하게 매출액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기업 트렌드를 가진 게 베스트 투자 대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적 피크아웃이라고 하잖아요. 실적을 지금 기준으로만 보니까 높아진 실적에서 우리가 사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실적이 너무 좋아요. 좋은 기업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고 나서 실적이 더 좋아져야 주가는 더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실적, 현재의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현재의 실적은 이미 주가가 끌어올라왔어요. 앞으로 실적이 더 올라와야만 주가는 한 단계 더 오른다라는 측면에서 미래의 실적을 체크하고 투자했으면 좋겠다. 그 방법은 우리가 네이버 증권이나 증권사 리포트에 충분히 나와 있고 제 책 아들아 주식 공부해야 한다 해서 자세히 설명이 돼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좋은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을 사서 손해볼 때마다 그 다음 기회를 한번 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몰빵 투자를 지향하고 우리가 사고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거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실적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단기적인 호재 이슈, 그 다음에 거래량이 몰리는 종목에 잠깐 들어가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건데, 문제는 한 번 사고 수익을 내면 그 종목을 다시는 안 봐야 되는데 계속 봐요. 왜냐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두세 번 맞아가면 여기에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죠. 근데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 결국 세력이 이사가는 거거든요. 고점에서 우리가 어제 수익을 여기서 냈는데 오늘 또 내서 또 벌고 또 벌고 또 벌고 했는데 계속 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꺾여 버리면 거기서 크게 물리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그러니까 실적과 무관하게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것은 전문 투자자의 영역이지 개인 투자자들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그들만의 리그에 우리가 즉 그 대포끼리 싸우는 그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칼을 들고 공격을 하겠다고 하는 무모한 공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투자 습관을 10년 한들 실력이 늘 개연성은 무관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좋은 기업을 사서, 즉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2, 3년 후에 실적 트렌드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기업, 아니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고배당주를 사서 일정 손해마다 추가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걸 베스트 투자 전략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적자 기업은 절대 매수하지 마라 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단타를 하다 보면 적자 기업을 많이 사게 돼요. 그런데 이 단타에서 만약에 꺾였을 때 우리가 손절매 구간을 놓쳐버리면 본의 아닌 장기 투자를 하게 되고요. 장기 투자를 할수록 유상증자 등
주식수를 늘어나는 주가 희석 효과, 악재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 그런 리스크를 고려해서 우리가 절대 적자 기업 대신에 좋은 기업을 사자.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투자의 순서는 ETF 고배당주, 실적 개선주, 테마주 순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조를 드려요. 네. 방금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던 방법 이야기해 주셨는데 정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작가님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처음에 ETF로 시작해서 그러니까 ETF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배당주로 한 또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고 한 2년 정도 트레이딩을 해보면 이제 그동안에 공부도 했을 거고요. 그럴 때 이제 실적 개선주, 실적이 앞으로 2년 정도, 3년 정도 증가하는 기업들, 그 섹터로 좀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제 나중에 실력이 늘 때는 어떤 뉴스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테마주를 미리 선점을 하고 기다리는 거죠. 어떤 학습 효과가 있으면 미리 선점하고 투자하고 기다리는 그런 투자 습관이 좋겠다. 네, 그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작가님 다음 질문부터 이어서 해볼게요. 투자의 정말 기본적인 마인드에 대한 질문 여쭤볼까 해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만의 원칙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많은 원칙들이 있는데요.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하루 이상은 분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자 기업은 사지 말고 좋은 기업을 사서 손절매 대신 추가 매수 전략을 미리 세워달라. 그래서 246전법이라고 하죠. 마이너스 20%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전략, 그리고 마이너스 60%일 때는 공격적으로 좀 집중해서 투자해라. 그리고 실적과 배당에 집중해서 좋은 기업을 투자하라. 매도 시점을 짧게 보지 말고 긴 호흡으로 최소한 3개월, 저는 2, 3년 정도를 바라보고 실적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 보유를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에 의존하지 말고 좀 기업 가치에 중심을 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량은 다만 이제 좀 중요해요. 그래서 주가 저점의 거래량은 세력의 입성, 주가 고점의 거래량은 세력의 매도이기 때문에요. 특히 고점에서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와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라는 공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주가가 급등했으면 거래소가 너무 많이 급등했다라고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좀 거래량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작가님 깔끔하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모든 종목을 이제 저희가 초이스할 때 최소한 하루 이상 공부하라는 것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름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 많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할 때는 적어도 이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제발 좀 하고 갔으면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 이야기해 주셨네요. 적자 기업에는 웬만하면 투자하지 말아라. 네. 그렇죠. 미래의 성장성을 봐야 되는데 적자가 계속 유지되면 당연히 성장이 그만큼 꺾이는 기업이니까 투자 메리트로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름만 보고 투자하면 놓칠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배당 또 하나 중요한 거, 긴 호흡으로 투자하라는 말씀 해주셨네요. 네네. 주식 투자의 중요한 기본적인 마인드죠. 네,